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제 친구 박 노인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75세였던 박 노인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습니다. 산책도 다니고 장도 보러 다니고 별 문제 없어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엉덩이뼈가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고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인이 뭐였을까요? 바로 근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건강해. 하지만 제발 방심하지 마십시오. 근육 감소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이 정보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근육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30대부터 시작해서 매년 약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60대가 넘어가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70대, 80대가 되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결국엔 거동이 불편해지고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폐렴으로 번집니다.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심장병 위험도 높아집니다. 뇌졸중 위험도 높아집니다.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노인이 넘어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지만 노인은 다릅니다. 뼈가 약해져 있고 근육이 없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골절이 됩니다. 특히 대퇴골, 즉 엉덩이뼈가 부러지면 정말 심각합니다. 통계를 보면 대퇴골 골절로 입원한 노인의 20%가 1년 안에 사망합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살아남아도 절반 이상이 예전처럼 걷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영양입니다. 특히 단백질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입니다.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피부도 머리카락도 손톱도 내장기관도 면역세포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특히 노인은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사람보다 근육이 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겁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노인에게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계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6g 들어있습니다. 그럼 15개를 먹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부도 아니고 계란도 아닙니다. 물론 두부와 계란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3가지는 더 특별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고 흡수율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조리도 간편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다면 정말 손해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은 바로 멸치입니다. 여러분, 멸치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국물 내는 거? 밑반찬?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멸치는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단백질 폭탄입니다. 말린 멸치 100g에는 무려 4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소고기보다 많습니다. 닭가슴살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칼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g에 2000mg이 넘는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우유의 20배입니다. 노인에게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이 사망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멸치의 단백질질입니다. 멸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특히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습니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아미노산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먹는 보충제에도 류신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멸치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볶아 먹는 겁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조금 두르고 멸치를 넣고 볶습니다. 견과류 넣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양념하면 맛있는 밑반찬이 됩니다. 매일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국물로 우려 먹어도 좋습니다. 멸치로 육수를 내면 진한 감칠맛이 납니다. 국, 찌개, 볶음 요리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국물에도 단백질과 칼슘이 우러나옵니다. 요즘은 멸치 가루도 많이 나옵니다. 멸치를 곱게 갈아서 가루로 만든 겁니다. 이걸 밥에 뿌려 먹어도 되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되고 국에 넣어도 됩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제가 아는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멸치볶음을 한 숟가락씩 드십니다.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80세인데도 꼴밀도가 60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비결을 물으니 멸치를 꾸준히 먹었다고 하더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멸치에 염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짠 양념을 줄이고 드셔야 합니다. 멸치를 물에 살짝 헹구면 염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또는 볶을 때 간을 약하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은콩입니다. 여러분, 콩 드시나요? 콩은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검은콩은 특히 더 좋습니다. 검은콩 100g에는 약 3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은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달리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포화지방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검은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항산화 물질입니다. 검은콩의 검은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고 암을 유발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또한 검은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여성 노인에게 좋습니다. 폐경 후에는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혈관 건강이 나빠집니다. 이소플라본이 이런 문제를 완화해줍니다. 검은콩은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합니다. 변비 예방에 좋습니다.
노인들은 장 운동이 느려져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집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레시틴이라는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밥에 넣어 먹는 겁니다. 검은 콩을 물에 불려서 쌀과 함께 밥을 지으면 됩니다. 영양도 좋고 식감도 좋고 색깔도 예쁩니다. 매일 한 끼는 검은 콩밥을 드시길 권합니다. 검은 콩을 삶아서 반찬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검은 콩을 푹 삶아서 간장이나 꿀로 간을 하면 맛있는 콩조림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일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 두유도 아주 좋습니다. 삶은 검은 콩을 믹서에 갈아서 두유를 만들면 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두유도 많으니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고 무가당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검은 콩 가루도 있습니다. 검은 콩을 볶아서 곱게 갈아 만든 겁니다. 이걸 물에 타서 마시거나 요구르트에 섞어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됩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제 지인 중에 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5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높고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매일 검은 콩을 드셨습니다. 검은 콩밥을 먹고 검은 콩 두유를 마셨습니다. 1년 후에 검사를 했더니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도 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물론 검은 콩만으로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운동도 하고 다른 식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입니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바로 명태입니다. 명태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선 이름입니다. 북쪽 바다에서 잡히는 흰살 생선, 말린 명태를 북어라고 부릅니다. 동태는 얼린 명태를 말합니다. 황태는 겨울에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해서 만든 명태입니다. 명태는 단백질 함량이 정말 놀랍습니다. 말린 명태인 북어는 100g에 무려 60g 이상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순수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지방은 거의 없습니다. 칼로리도 낮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완벽합니다. 명태 단백질의 질도 매우 우수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특히 소화 흡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95% 이상이 흡수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70%에서 80% 정도 흡수되는데 명태는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명태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심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전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춥니다. 명태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시력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은 피로를 많이 느끼는데 타우린이 이런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명태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특히 비타민 B12가 많습니다.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에 필요합니다. 빈혈을 예방합니다. 신경 기능에도 중요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명태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져서 고기를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명태는 살이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됩니다.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명태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북어국입니다. 북어를 물에 불려서 쫙쫙 찢은 다음
무와 함께 끓이면 됩니다.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이 일품입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노인들에게는 영양 보충에 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북어국 한 그릇 드시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북어찜도 맛있습니다. 북어를 불려서 양념에 묻혀서 쪄내면 됩니다. 고춧가루, 간장, 마늘, 파 등을 넣어서 양념을 만듭니다. 밥 반찬으로 아주 좋습니다. 동태찌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얼린 명태를 그대로 사용해서 찌개를 끓입니다. 무, 두부, 파 등을 넣고 얼큰하게 끓이면 맛있습니다. 겨울철에 특히 좋습니다. 황태구이도 별미입니다. 황태를 석쇠에 구워서 먹으면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술안주로도 좋지만 그냥 밥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명태포도 많이 나옵니다. 명태를 얇게 펴서 말린 겁니다. 이걸 그냥 씹어 먹으면 됩니다. 간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단백질 간식으로 최고입니다. 제가 아는 최할머니는 매일 북어국을 드십니다. 85세인데도 정정하십니다. 혼자서 장도 보시고 집안일도 다 하십니다. 병원에도 거의 안 가십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북어국이라고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매일 아침 북어국을 끓여주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드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최고의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멸치, 검은콩, 명태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첫째,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십시오. 세끼에 골고루 나눠 드십시오.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양의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히 노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끼에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꼭 드십시오. 많은 노인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죽이나 미음만 드십니다. 이건 정말 안 좋습니다. 밤사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이 분해를 멈추고 다시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근육이 계속 분해됩니다. 셋째,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드십시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됩니다. 이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고 더 크게 만들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운동 후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우유 한 잔 또는 삶은 계란 한두 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넷째, 단백질만 먹지 마시고 탄수화물도 함께 드십시오.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 인슐린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걸 돕습니다. 그래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십시오. 노인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여섯째,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햇볕을 쬐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거나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 등에 비타민 D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곱째, 천천히 드십시오. 노인들은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체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한 끼를 최소 20분 이상 걸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씹는 것 자체도 뇌 활동을 자극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다양하게 드십시오. 멸치, 검은 콩, 명태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지 마십시오.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고기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콩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도 드십시오. 채소와 과일도 충분히 드십시오.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운동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은 재료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재료죠. 하지만 재료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운동이 바로 그 일꾼입니다.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근력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근육을 만들려면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자를 잡고 천천히 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의자 없이 하면 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스쿼트는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여기가 튼튼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합니다.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을 강화합니다. 하루에 10번씩 3세트 하십시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종아리 근육을 강화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에 20번씩 3세트 하십시오.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으면 계단을 오르내리십시오. 없으면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계단 오르기는 최고의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을 모두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한 층만 올라가도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다섯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지만 하체 근육도 강화합니다. 매일 30분 이상 걸으십시오. 빠르게 걸을수록 좋습니다. 땀이 날 정도로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면 다칩니다. 조금씩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십시오. 둘째,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운동은 약간 힘들어야 하지만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셋째,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꼭 하십시오. 갑자기 운동하면 관절이나 근육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하십시오.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할아버지는 78세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계단은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식단을 바꾸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북어국을 먹고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먹고 저녁에는 멸치볶음을 먹었습니다. 간식으로 명태포를 씹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80g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100m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걷는 게 덜 힘들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계단도 오를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등산도 다닙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합니다. 근육량이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김할머니는 82세입니다. 2년 전에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는데 거동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근육이 더 빠졌습니다. 식욕도 없었습니다. 밥을 거의 안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손자가 검은 콩 두유를 사다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그걸 마셔보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검은 콩 두유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멸치볶음을 먹고 저녁에는 동태찌개를 먹었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니 기력이 생겼습니다. 기력이 생기니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보도 못 걸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거실을 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아파트 복도를 걸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밖에 나가서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서 장도 보고 요리도 합니다. 손자들이 놀러 오면 직접 음식을 해줍니다. 가족들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올바른 영양과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할아버지는 80세입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습니다. 약을 여러 가지 먹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근감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매일 명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북어국, 점심에는 황태구이, 저녁에는 동태찌개를 돌아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었습니다. 빠르게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에서는 스쿼트를 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육량이 늘었습니다. 혈당도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대, 80대에도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멸치볶음을 드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북어국을 끓여 드십시오. 점심에는 검은 콩밥을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30분만 걸으십시오. 집에서 스쿼트를 10번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귀찮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만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기운이 납니다. 걷는 게 덜 힘듭니다.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더 하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잘 자야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면 분비가 늘어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꼭 자고 계셔야 합니다. 낮잠은 30분 정도만 주무십시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저녁 식사를 일찍 하십시오. 자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십시오. 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잠을 못 잡니다. 카페인은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십시오. 커피, 녹차, 홍차 등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십시오. 조금의 빛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조용하게 하십시오. 시끄러우면 귀마개를 사용하십시오.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이완되고 잠이 잘 옵니다.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은 피하십시오.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는 자기 일시간 전에는 보지 마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분해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혼자 있지 마십시오. 친구들을 만나십시오.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웃으십시오.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보람을 줍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복지관이나 종교단체에서 봉사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가족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자녀들, 손주들과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가족의 사랑만큼 큰 힘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는 노인에게 치명적입니다. 낙상, 골절, 면역력 저하, 당뇨병, 심장병, 치매로 이어집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둘째, 단백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을 드십시오. 셋째, 최고의 단백질 식품은 멸치, 검은콩, 명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드십시오. 넷째, 세 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십시오.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십시오. 다섯째, 운동을 하십시오.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를 하십시오. 여섯째, 잠을 충분히 주무십시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십시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명상하고 취미 생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멸치를 사오십시오. 내일 아침 북어국을 끓이십시오. 모레부터 30분씩 걸으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셨으면 합니다. 근육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근육이 있으면 독립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걷고, 먹고, 화장실 가고, 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존엄성입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도록 함께 도웁시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